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통입니다. 금일은 카페24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전 비슷한 사례와 비교를 해보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소외된 기업이나 종목에 대해서 쉽게 전달해드리는 컨텐츠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어떤 기업인지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는 최근 4일 연속 바닥권에서 좋은 반등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5일이죠. 11,450원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 8.8%까지 이어가기도 했으나 막판에 흔들리면서 2.4%로 종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런 하락분을 이어가지 않았고 최근의 상승 추세를 유지해 간다는 건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가보다도 한 가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거래량을 크게 동반을 하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캐치가 빠르실 수 있는데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 50만 돌파는 이번을 제외하면 지난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작년 12월에 두 번, 약 10개월 동안 3차례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 쭉 보셔도 거래량이 거의 바닥인 수준이었고 현재 이렇게까지 올라온 이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 종목이 현저하게 좀 눌려있고 주식 시장에서도 외면을 받고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거래량이 저조하거나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한 차례 크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또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당분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만 놓고 정리를 해보자면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고 있고 급등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익 실현으로 고점 대비 윗꼬리를 달리면서 밀리는 모습도 연출을 하고 있지만 하방의 지지 라인은 버텨내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들어와서 카페24 관련 기사가 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좀 추려보았습니다. 이번 상승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건 틱톡과의 이런 협력 강화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6일이죠. 거래량 200만이 넘게 동반을 하고 주가도 상한가 부근까지 고점을 또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틱톡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다룰 예정인데 그동안 글로벌 대표 기업들과 협력 소식은 카페24에게 파급력이 굉장히 커서 주가에도 긍정적이었고 이번에도 기대감이 좀 붙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스트 유니콘과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인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각사가 보유한 스타트업을 위해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회사와의 협력은 더욱 카페24의 플랫폼을 강화시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카페24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앱 다운로드 수가 50만을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사업자 간 인기가 급증하고 있고 쇼핑몰의 SNS 연동, 고객 대응 챗봇 등 각양각색 앱이 인기이고 개발 투자 없이도 클릭 몇 번의 매출 상승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나만의 쇼핑몰을 더욱 자유롭게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카페24 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온라인 사업자가 클릭 몇 번만으로 최신 기능을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고 무료에서 유료 앱까지 카페24 스토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앱을 개발하는 개발사나 에이전시는 본인들의 서비스를 카페24와 연동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카페24의 수익도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붙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번 틱톡과의 협력을 통해서 주가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전 비슷한 사례로 주가가 움직였던 이런 흐름과 비교를 하면서 과연 이번에도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5월이죠. 카페24는 페이스북 협업을 이끌어내면서 페이스북 솝스를 탄생시켰는데요.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페이스북과 파트너십으로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2만 1,000원 구간에서 고점 3만 4천원까지 만들어내면서 50%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주가의 급등과 함께 거래량도 충분히 실리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작년 8월이죠. 네이버와 또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재까지 카페24의 2대 주주로 네이버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시 주가는 공식 기사가 나오기 이전부터 기대감이 좀 붙어 있었고 3만 3천원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5만 8천원까지 60% 이상의 큰 상승을 대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틱톡 협업 관련 소식으로 주가는 바닥에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틱톡이 이커머스 관련 기업과 협업이 된 부분은 국내에서 카페24가 유일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 크게 작용한 듯 싶습니다. 현재까지 상승률은 약 13%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갈지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의 큰 상승률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두 차례의 이런 상승 패턴을 보면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급등세와 함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갔다는 이런 부분, 상승한 기간도 일주일 넘게 이렇게 올렸고,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워낙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사가 공식화되기도 전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르게 캐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재료 소멸성으로 조정을 거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전 두 사례들보다는 한 가지 현저한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메리트가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업종, 섹터로 좀 보실 수가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호재가 나와도 거래량이나 관심도적인 측면에서 이전과는 좀 차이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기사화되기 전부터 정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반응은 없었고, 갑작스러운 호재로 26%까지 급등을 했지만 장중에 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차익 실현이 발생하면서 11%대까지 내렸다는 부분인데요. 물론 앞으로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맞지만 가장 큰 이유가 또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마지막 이유는 바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앞서서 제시해드린 이유들의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페이스북과 네이버 이슈 때와는 다르게 그 이전부터 상승 흐름은 없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호재성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외인이라던가 기관들의 수급들이 반응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급등한 날조차 외인과 기관은 매도세가 유지가 되었고, 오히려 개인들만 9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슈에 개인들만 반응하면서 급등을 시키긴 했지만 외인과 기관들은 큰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그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크게 급등하기를 바라기 전에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수급들의 개선이 있어야만 바닥권에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적으로 봤을 때 밥이 덜 된 상태로 보실 수 있고, 현재는 13,000원 정도 올렸으나 아직은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15,000원, 17,000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0,000원까지는 회복을 시켜야 다시 정상적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아마
적자를 벗어나고 턴 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쌓아둔 유보율이 엄청나게 많고 부채 비율도 50%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매년 GMV 거래액 증가세에 따라서 매출액도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고, 우수한 EC 플랫폼을 토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과 서비스 확대로 현재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회사가 앞으로 적자에서 다시 턴 어라운드가 된다면 주가는 현저히 바닥권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투자 판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